정부 보고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거,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151번. 정부 보고서는 그렇다면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당연히 새로 써야 합니다. 정부 보고서가 잘못될 것이라는 정확한 예언은 2003년 3월 제주 4.3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첫 번째로 사퇴를 결행한 김점곤 경희대 명예교수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김점곤 교수가 사퇴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4.3의 원인보다는 군경의 과잉 진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4.3 사건을 역사적 안목이 아닌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편가르기식으로 서술하고 있어 27위 회의 불참은 물론 아예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1948년에 일어난 남북 간의 정치전을 지금의 정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라며 1차 자료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인용해 사건 규정을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위원회 내부 입장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민족 분열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자, 김정곤 의원은 위와 같이 말하고 사퇴하면서 정부 보고서가 화해와 갈등 봉합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갈등 증폭을 초래한다는 점을 정확히 예측하였고 그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미 정부 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장 선임에서부터 잉태되었던 겁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은 국무총리가 단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국사편찬이 이상근 근현대사 실장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상근은 전문성이나 직책으로 봐 단장으로 책임자였는데 김대중 정권 당시 제주 4.3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인 양조훈 측이 여당 추미애 의원, 청와대 김성재 정책수석, 한강옥 비서실장 등을 움직여 이미 국무총리 결재까지 마친 이상근을 취소하고 역사학에 아무런 경력도 없는 박원순 변호사를 단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야말로 행정관례상 전무후무한 무리수를 두어 2001년 1월 17일 기획단을 출범시켰던 겁니다. 여기서 말썽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일련의 행위는 국정농단 행위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팀장을 맡았다면 이 정도 오류투성이의 정부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부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초중고생의 4.3 교재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설정이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4.3 정부 보고서는 정치 입김을 배제하고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새로 써야 합니다. 현기론 박사의 본질과 현상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여 일어난 4.3 사태라고 말했다는데 이 말은 자가당책의 표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귀하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이러한 시각과 역사의식을 가진 대통령 정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이고 그의 정치 일정에 맞추다 보니 객관성 유지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정부 보고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첫째, 내용에 하자가 없고 둘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고서를 새로 써야 하느냐는 등의 이유로 정부 보고서를 수정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면에 많은 오류가 발견됩니다. 학자나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지 특정 그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의 경고를 상기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즉각 수정해야 합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정부보고서 작성 기획단장과 집필 책임자 양조훈 수석 전문위원 등은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하는 길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부 보고서의 무오류를 고집하며 교육 홍보에 매진하던 사람들이 최근에 이르러 다시 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 지필진 구성이며 성격 규정에 있어서 남로당이나 북한의 시각을 버릴 것인가, 오히려 민중항쟁이나 통일운동으로 왜곡하지는 않을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간의 흐름을 보면 4.3 정신 이어받아를 내걸다가 완전한 4.3 해결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정의로운 4.3 해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한 폭동 반란이 4.3 정신이며 공산 통일이 완전한 4.3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 4.3이 정의로운 4.3인지 추이를 지켜볼 일입니다. 이 장을 마감하면서 정부 보고서 집필진에게 열국지에 나오는 중국 제나라 우상 최저와 태사 백중숙계 사형제 일화를 통해 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저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 삼형제를 차례로 불러 고쳐 쓰라고 지시했으나 굽히지 않자 죽이고 마지막 남은 동생 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앞서섰지만 형들과 같이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것이 역사를 맡은 사람의 직분입니다. 오늘 내가 쓰지 않더라도 반드시 천하에 이 사실을 알릴 사람이 있을 것이니 제 우상이 저지른 일을 감출 순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자 최저도 할 수 없이 개를 돌려보냈다는 고사를 곰곰이 새겨보기를 간곡히 공고합니다. 자, 이상으로 정부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18가지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